예,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50 회복했습니다. 어제 3,100을 장중에 손상이 됐고요. 오늘 반등이 상당히 의미 있죠. 사실 어제에서 오늘까지 밀리게 되면 우리가 추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반등이 비교적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관심 있는 섹터들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오늘 함께하는 날이에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전 관련주가 또 들썩들썩해서 변화가 좀 변동성이 있고 반도체도 관심이 있고요. 오늘 뽑아주신 두 종목은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도 관심이 여전히 있는 섹터죠. 탈중국 기대감의 LG생활건강 그리고 K뷰티의 허브인 실리콘투입니다. 먼저 실적이 사실 좋았는데도 워낙 눈높이가 높아서 실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코스맥스나 달바글로벌 이런 게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있어서 많이 하락했잖아요. 화장품 섹터의 전반적인 동향, 또 관세의 영향, 또 수출 움직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우선 화장품주들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 그러면서 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죠. 근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마음으로 확 와닿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실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 ODM, OEM 업체들, 특히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미국 법인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너무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주가 하락하면서 사실 실적이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지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성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밸류에이션 싸졌죠. 이런 매력들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섹터가 화장품이니까요. 그러면 종목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건은 글쎄 시장에서 뭐 그렇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포인트를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네,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느냐? 면세점에서 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좀 회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은 다른 화장품주들은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아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로 좀 부진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의 한 절반 정도, 굉장히 어닝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 가장 크게는 화장품의 면세점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나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단순히 부진하기만 하고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LG생활건강 중국 기대감이 그 면세점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면세점이 부진했고요. 중국 지역이 마케팅 비용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가에 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1년도 중국 비중 68%까지 올랐었다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24년도 기준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편중된 이 중국 비중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LG생활건강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을 본다라면 실적 회복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한테서는 한 발짝 좀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중국은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보다 속도는 좀 더뎠지만 중국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적자폭 줄이면서 이 매출에 대한 효율화를 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북미와 일본 등 이런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종목 비교하면서 오늘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이제 실리콘투인데요. 사실은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뭐 APR이나 이런 종목이 화장품의 대장주로 시총만 보면 APR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넘어섰으니까요. 그런 종목이 관심이 있는 건데요. 오늘 뽑아주신 종목은 실리콘투를 비교하시거든요. 실리콘투가 괜찮은가 보죠? 네, 우선 실리콘2 실적도 높아져 있는 컨센서스지만 어찌됐든 컨센서스보다는 좀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리콘2는 내용은 좋았습니다. 지금 화장품에 대한 핵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은 회복을 하고 있다. 회복세가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좋았다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해서는 유럽은 확대, 미국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더 힘들어졌죠. 어려움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미국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리콘2에게는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이런 기회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 유럽,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ER이 12배입니다. 화장품 섹터로 좀 묶는다라면 확실히 좀 저평가 상태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투는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아성들이 시장에서 깨어집니다. 네, 삼양식품이 뭐 농심을 멀찌감치 따돌려가고 있고요. APR이 상장해서 아모레퍼시픽을 넘을 줄이야. 크래프톤이 NC소프트를 제낄 줄이야. 이런 구조 변화가 그죠 시장에서 계속 있고 그런 가운데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예, 화장품 관련주 두 종목 비교했고요. 오늘 상무님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유망주 사실 건설주 중에서 삼성 E&A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주들 최근에 이 움직임들이 좀 좋지가 않았었죠. 중대 재해 관련해서 삼성 E&A가 아니라 현대 HDC로 시작을 해서 현대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대림도 그렇고요. 여러 회사들이 중대 재해 관련해서 이런 영향들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출렁이는 아래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 투심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삼성 E&A 같은 경우는 국내의 건설사들 여기에 따른 중대재해 우려감 이런 부분들보다는 포커스를 좀 해외로 그리고 주택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밖으로 좀 이 시선을 좀 돌려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중동입니다. 중동의 가스 관련 천연가스라든지 LNG 관련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6공장에 대한 수주 약 한 2조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는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미국 진출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더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수주는 삼성 E&A가 담당을 하겠죠. 미국 공장 투자까지 좀 더해진다라면 비화공 쪽에 있어서의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컨센서스에 좀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계열사 물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중동에 대한 물량도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있는데 삼성 E&A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28,700원입니다. 목표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기관들이 사실 계속 사고 있죠. 기관들은 2만 원대 중반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몰려있는 자리로 좀 갔어요. 28,000원 정도에서는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쉴 수는 있어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가 이전 고점 부근이죠.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닝 종목 전략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님 오늘 관심주는 삼성 E&A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